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수학과 삼각함수에 관련된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첫 번째 함수는 sum product 함수입니다. sum product 함수는 인수로 주어진 배열의 각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곱한 후에 그 곱들의 합계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나서 제가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곱한 후에 그 곱들의 합계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 곱하기 7의 결과값 42와 그 다음에 7 곱하기 8의 곱인 56과 그 다음에 9 곱하기 4의 36, 그 다음에 10 곱하기 9에 대한 90, 즉 이 모든 결과값의 합들을 총괄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sum produc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써주시고요. sum 그다음 product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열인데 여기서는 절대 그 필드명이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목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 실제 데이터가 있는 그 영역만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열 1번을 지정해 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을 지정을 해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곱한 후에 그 결과값들의 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sum product 함수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um if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um if라는 것은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즉 여기에서 문제 써서 보듯이 컴퓨터의 합계 금액, 그 다음에 오디오의 합계 금액, 그 다음에 냉장고에 관련된 합계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 현황을 보시면 오디오는 3번, 그 다음 컴퓨터는 2번, 그 다음에 냉장고도 2번 이렇게 판매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합당한 판매 금액들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컴퓨터에게 어떤 조건, 즉 컴퓨터라는 것에 대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 비교 범위 내에서 몇 번인지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카운트하게 해주고 그 카운트되어 있는 라인에 몇 번,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써주시고요. sum, if 그리고 반드시 조건이 적용될 범위, 즉 여기에 형식에 보신 것처럼 조건이 적용될 범위에는 반드시 조건에 대한 어떤 상수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냉장고는 여러분이 냉장고가 아니고 여기에 좀 잘못됐네요. 품목이 되겠네요, 그죠? 품목이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좀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여기다가 sum if를 쓰고 if 가로 열고 이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 즉 다시 말하면 컴퓨터라는 이 데이터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품목에 다 들어가 있는 이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반드시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필드명, 즉 여기 항목명은 빼주시고요. A의 5포인트에서부터 11포인트 사이에서 어떤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문자 컴퓨터니까 컴퓨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 퀘스천 마크를 쓰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어떤 금액을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판매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의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umif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2번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 범위, 조건의 값이 적용될 범위와 그 다음에 조건이 숫자든 문자든 아니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합계를 구할 범위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2번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디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sum if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로 여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있는 오디오 값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의 배열 그 범위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문자기 때문에 오디오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금액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그다음 이번에는 냉장고로 한번 해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조금 전에는 더블 퀘스천 마크를 써서 직접 썼는데 여기서는 냉장고라고 한번 써주기 냉장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셀의 주소인 F의 7번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50하고 그 다음에 3000 했으니까 4250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우스 포인터를 한 번씩 누르셔서 이것이 이렇게 실제 여러분이 더블 퀘스천 마크를 쓰셔서 상수를 쓰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조건이 들어있는 셀의 주소를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문자이기 때문에 더블 탐표를 썼지만 숫자일 때는 더블 탐표를 쓰지 않고, 또는 그 숫자일 때는 더블 탐표를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계연산자, 즉 뭐보다 큰 값이 얼마이냐 이런 값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더블 퀘스천 마크를 쓰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제가 함수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절대 주소라든지 상대 주소를 이용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서 보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nt 함수, 즉 인티저 함수라고 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제거를 해서 정수로 변환시킬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이거는 인수로 주어진 실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 부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을 쓰시고요. int. 그런 다음에 여기서 찍어주시고요. 엔터 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인데 이거는 5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5라고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잡아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반올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로 주어진 실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반올림이 되지 않고 무조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의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러분 이것이 그 x축이라고 가정하시고, 여기가 여러분 5입니다. 5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값은 어디냐면 5.5죠. 5.5지 않습니까? 그쵸? 5.5 부분인데 이 5.5를 넘어가지 않는, 즉 여기가 여러분 6이 되겠는데요. 이 5.5를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이기 때문에 5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5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값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적용이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9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0이라는 건 이 정도 값이 되겠죠. 90.0이라는 것은 90.9라는 것은 이 정도 값이 되는데, 이 값을 절대,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90.9를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91이 아니라 마이너스 90이 된다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90.9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면 되지 않는 정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0이라고 가정하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90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9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90.9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90.9가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90.9, 잘 안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 91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모두 함수입니다. 이 모두 함수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는을 써주시고요. 자, mod, 그러니까 몫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mod, 그 다음에 나눌 그러니까 숫자 값, 인수 1번은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마 나눌 수에서 5, 그래서 B의 5포인트를 누르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것은 나머지가 2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이 아니라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쭉 잡아당겨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ABS라고 해서 절대값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이 무조건 정수로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ABS 가로 여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평균과의 차이가 나와 있는 이 그 인수, 즉 다시 말하면 2의 5포인트를 눌러서 엔터를 쳐주시고 밑으로 잡아당겨 보시면 무조건 이렇게 다 플러스가 나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호 없이 숫자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그쵸? 절대값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ABS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int 함수를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좀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을 잘 못 해드렸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으면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하겠는데, 시간이 좀 10분이다 보니까 다음 그 함수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넘어갔는데, 제가 다음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